이번 시간에는 17주차 논술 네 번째 파일로 62번, 63번 논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가 뭐냐면 윗글을 참고하여 자신은 어떤 자산관리법을 선택할지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세요. 자산은 뭐야?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물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래요. 자, 그러면 위에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당신이 번 돈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는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둘 거예요.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둘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꺼내서 쓰긴 편하죠. 현금이. 그쵸?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은행이 망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면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쓴대요. 이게 A의 생각이고, 그럼 B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B, 그래도 나라면 은행에 맡기겠어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라는 것은 맡긴 돈에 대한 수수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그냥 생기는 거니까 이자를 받으면 좋겠네요. 큰 돈을 집에 두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큰 돈을 집에 두면 불안하기 때문에 은행에 맡긴다. 그래서 이 B의 주장은 은행에 맡긴다예요. 그러면 1에 A의 주장 뭐였습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쓴다. 왜냐하면 자, 은행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B의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일정 기간 돈을 맡겨두면 나중에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적금을 할 수도 있고 정기예금도 할 수 있대요. 매달 조금씩 은행에 돈을 맡기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되어 이자와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내 돈을 안전하게 맡아주면서 이자까지 주는 은행이 최고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C의 의견 한번 볼까요? C는 은행이자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저는 주식을 살 거예요. 주식으로 자산을 관리한대요. 기업이 경영에 꼭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주식을 구입하면 경영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게 되잖아요. 또 주식 가치가 오르면 주식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C의 의견은 뭐냐면 주식으로 자산을 관리한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이 올랐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네요. 다음 D의 의견 한번 봅시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잘못했다가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회사 실적이 나쁘거나 심지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겠어요. 채권은 정부가 자금이 필요할 때 발행하여 판매하고 이를 대신에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인데 정부는 망할 위험이 없으니 나중에 제 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채권은 이자도 있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서 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 저는 채권을 사겠어요. 이 사람은 채권을 사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보다 더 안전하대요. 그리고 이자도 받을 수 있대요. 라고 말했고요. 다음 이 주식, 채권 너무 어렵지 않나요? 게다가 주식 가격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영향을 주는 일들은 이자율 혹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은행에만 맡겨두면 이자가 너무 적고 그래서 저는 펀드에 투자해요. 자, 경제 상황과 주식, 채권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제 돈을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저와 나누니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는 자신이 모르는 이 경제 상황들을 분석하여서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하고 수익을 남겨주기 때문에 펀드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 현금으로 갖고 있는다. 두 번째 은행에 예치한다. 세 번째 주식에 투자한다. 네 번째 채권에 투자한다. 다섯 번째 펀드에 투자한다 라고 했고 여섯 번째
F의 의견 한번 볼까요? 저는 가진 돈으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질병, 실업, 화재, 교통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이 생겨도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게 우리 아이의 태아보험부터 부모님의 장례보험까지 모든 보험을 갖추는데 돈을 쓸 겁니다. 왜? 위험에 대비하는 데는 보험이 좋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 다음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은퇴 이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 시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대비해 연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연금. 이 연금은 노후에 쓸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다달이 불입하는 퇴직연금도 있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노후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에도 가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연금에 가입한다. 왜냐하면 노후가 걱정되는데 이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퇴직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개인연금 상품에도 가입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 몇 가지의 자산관리가 나왔어요? 하나, F까지니까 A, B, C, D, E, F A, B, C, D, E, F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자산관리법이 나왔습니다. 6가지의 자산관리법이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 거냐? 자,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싶은가요? 이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혹은 주식에만 투자하면 되나요? 혹은 뭐 예금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채권만 사면 되나요? 아니면 펀드에만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험을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원래 이제 투자라는 것은 계란은 뭐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한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곳에만 투자하면 언젠가는 그 한 곳이 망하면 나도 망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전 재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뭐예요? 잘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죠? 위험하죠. 그래서 분산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덜 위험하고 웬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을 자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금으로 갖고 싶다.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재산을 관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고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은행에 예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이유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목돈을 마련하기 좋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할 것이다. 배당금도 받고 주식이 올랐을 때 돈도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을 사겠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도산, 즉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펀드에 투자할 것이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 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험에 가입하겠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연금을 가입하겠다.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서론이겠죠. 어떤 방법으로 그죠? 투자하겠다. 혹은 자산을 운용하겠다. 그 다음에 본론이고 결론에서는 항상 마무리니까 자신의 주장을 재강조하는 거예요. 주장의 재강조. 결론, 주장 재강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필자는 예금, 주식, 펀드, 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할 것이다. 모든 금융상품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한 곳에만 투자하거나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먼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현금은 소액이면 될 것이다.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분실할 위험도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과 펀드는 재산의 일부를 투자할 것이다. 주식과 펀드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예금에 비해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도 필요하며 노후를 위한 연금도 필요하다. 채권은 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개인이 투자하려면 비교적 큰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력이 된다면 부동산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히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논제가 한번 뭔가 보면 가나다를 읽고 현대사회의 노동의 의미에 대해 400자 내외로 요약하고 라의 사례를 나와 다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1000자 내외로 쓰라. 그러니까 이 논제는 뭐자? 1500자로 써야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봐야 할 게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쓰고요. 뭘 바탕으로? 가나다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라의 사례, 라의 어떤 사례가 나왔나 봐요. 를 나와 다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려. 그러니까 라의 사례를 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의 입장에서 써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 가나다를 읽으면서 뭘 봐야 돼요?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나다를 바탕으로 그리고 라의 사례를 분석하는데 각각 나와 다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다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래요. 자, 그러면 가를 읽어봅시다. 가, 묵자는 중국의 사상가예요. 자기 노동에 의지하는 자는 살고 자기 노동에 의지하지 않는 자는 살 수 없다라고 하여 일 노동을 삶의 근본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삶이 곧 노동이다 라고 말한 거네요. 묵자는. 또 철학자 헤겔은 인간은 자신의 노동으로서 자연의 인간성을 부여하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복종으로부터 점차 해방되어 그 자신도 인간답게 산다. 그러니까 노동은 자신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자와 비슷한 입장이네요.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 전제이다.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전제라고 했어요. 일은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일이래요.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개체래요. 그러니까 노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또 일 자체에 흥미를 느낄 때에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일이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소속감과 소명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했고요. 왜냐하면 묵자는 일을 통해서 삶의 근본을 알 수 있다고 했고 헤겔은 일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했고 또 이 필자는 일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면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리고 일에 흥미를 느낄 때 일은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며 사회 속에서는 소명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나를 읽어봅시다. 문명은 태초부터 주로 노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노동은 구석기 시대의 사냥과 채집, 신석기 시대의 농부, 중세 장인, 현재 조립라인, 그 다음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인간의 노동은 현재 처음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1세기 이내 시장 대부분의 대량 노동은 사실상 세계 모든 산업 국가들에 의해서 사라져갈 것이다. 정교한 정보통신의 새로운 시대가 다양한 노동 상황에서 신속하게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능기계가 무수한 과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수많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들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노동은 굉장히 그죠? 태초부터 노동으로부터 문명이 태동하였지만 현재는 뭘? 지능기계가 뭐겠어요? 그 컴퓨터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 컴퓨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AI에 의해 우리의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다를 봅시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점차 가상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마치 주인공이 소망을 이룰 때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신비로운 도틀 가죽처럼 점점 축소되고 있다. 뭐가요? 노동시장이 줄어들고 있다. 바로 그런 시장에서 이 땅의 남녀들이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이 달려있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끝없는 공허감 속에서 어떻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처럼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삶을 산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사회를 향해 얼마나 증오감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주시해보자. 그리하여 그들이 얼마나 삶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사회가 어떻게 한몫하며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도록 하자. 인간을 이용하려는 불행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용당할 기회마저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용당할 기회를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2문단과 3문단에서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1, 2, 3문단을 보니까 노동의 의미는 뭡니까? 노동의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요. 노동의 의미는 삶의 본질이면서 또 뭐이면서 인간답게 만드는 것. 노동은 또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면서 또는 삶 자체 이면서 사회 속에서 소속감을 혹은 소명감, 책임감이란 얘기거든요. 소명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시대에 이런 노동이 점차 뭐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이 나의 사례를 분석하는데 나와 다의 관점으로 분석하래요. 그러면 라를 먼저 읽어봅시다. 어떤 사례가 나와 있는지. 뉴코아 킴스클럽 강남점에서 점거 농성 중 이한나 씨는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냥 제 이름을 비정규직 노동자인가 봐요. 비정규로 해주세요. 만 했다. 지금은 맞서 싸우고 있지만 다시 회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7월 31일 자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당시 시급은 2,800원, 3년째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를 했다. 계산원 근무 외에도 걸레질과 제품 진열까지 굳은 일을 모두 이 씨의 몫이었다. 그러면 이 사례는 뭐예요? 지금 나와 다에서 말한 이 일자리를 상실해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에서 말한 노동의 가치를 이분은 지금 노동의 가치를 이 사례는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의 가치의 삶의 본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될 수도 있고 뭐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이 노동의 가치를 상실할 위기에 있대요. 그러면 나에선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다에서는 역시 똑같은 얘기로 노동할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 논제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써봐야 하는데요. 먼저
일문단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요거죠. 가나다를 바탕으로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라의 사례를 나와 다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쓰는 건데 1500자는 너무 많죠. 그래서 아무리 써도 1500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0자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0자로 전체 글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문단 총 2문단으로 쓰면 되는데요. 1문단에서는 노동의 의미를 가나다를 바탕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 제시문가에서는 노동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근본이면서 본질이고 인간답게 해주는 거고, 자신의 삶의 표현 수단이고 삶 자체이면서 사회 속에서 소속감과 소명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이다 라고 말했고요. 제시문 나에서는 이 인간의 일이 지능기계, 즉 IT 기술 발달,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고, 제시문 다에서는 이 인간의 노동시장이 이 IT 기술,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서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고요. 제시문 라에서는 누구죠? 이 씨가 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서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데, 그가 이제 그 직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한번 써볼게요. 자, 노동의 의미,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의 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먼저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의 의미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생존을 의미한다. 노동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욕구인 동시에 사회 속에서 소속감과 소명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축소되고 있어 노동할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공허감 속에서 사회를 증오하며 살고 있다. 이는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얻지 못함에 따라 생존과 관련된 삶의 가치를 잃은 것이다. 이처럼 가치 있는 노동의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제시문 라의 이 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농성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이 씨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정교한 정보통신기술 등장으로 인해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편 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씨는 실업 위기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삶을 살고 있다. 떨어지는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이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떨어뜨리는. 자, 일할 기회를 잃을 위기에서 점거 농성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비정규로 명명, 이름 지으며 계약 연장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안과 공허감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은 더 이상 삶을 지탱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7주차 논술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